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땅을 팔았습니다. 100% 세금 감면이다 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야, 세금 100% 감면이면 세금 없는 거 아니야? 세금이 없는데 내가 왜 신고를 해야 돼? 뭐 일상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세금이 100% 감면이지만 꼭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면하고 비과세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00% 세금 감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세금 나왔는데 100% 감면해 주는 거? 낼 건 없죠. 비과세, 이건 세금 매기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세금 없는 거잖아.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다. 감면은요, 사실 100% 감면이라고 하지만 감면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감면 100% 하지만 한도는 여기까지 라고 한도를 두고 있어요. 범위 내에서만 100% 감면입니다. 범위를 초과되면 그건 내야 돼요. 예를 들면 1년에 3억까지, 5년에 5억까지만 한도를 두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팔았는데 100% 감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이런 겁니다. 세금이 예를 들면 5억이 나왔어요. 100% 감면이지만 3억까지만 100% 감면해주고 2억은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0% 감면이라는 거예요. 비과세는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차액이 1000억이 났든, 그죠? 100억이 났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된 거였죠. 차액 불문하고 세금 없고요. 예를 들면 100% 감면, 자격농지를 했을 때는 100% 감면해 줍니다. 농지 대토를 했을 때도 100% 감면해 줍니다. 토지 보상을 했을 때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감면을 해줍니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감면을 받았다,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비과세는 우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과거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1000억이 늘어났든 조가 됐든 한도 없이 다 비과세였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죠? 집 팔 때 집 한 채고 2년 이상 가지고 있고 9억을 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1억에 사서 8억 9천에 팔아도 차액 7억 9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소득 중에도 마찬가지 비과세가 식대라는 것들 비과세가 세금 자체가 안 붙죠. 이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뭐라 해도 신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감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양도 부동산, 양도 시골에 계신 분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한 50년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이 땅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세금이 없대.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왜? 세금 없다고 했으니. 하지만 법에는 어떻게 돼요?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감면. 그래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어떤 고지서?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불성 시 가산세를 내세요 라고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거죠. 우리 일반 상식하고 잠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수십 년 전에 2,800에 샀어요. 지금 5억에 팔았습니다. 차익이 많이 났죠? 4억 7천이 났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최대 30%는 장기 보유공제. 들어간 비용은 아니지만 그냥 빼주는 겁니다. 투기도 아니고 오래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표라는 걸 계산해요. 소득금액. 기본공제 250만 원은 무조건 1년에 해줍니다. 그래서 3억 3,200이 남았어요.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야, 거기에 몇 프로 세금 내라. 세금이 1억 정도가 나왔어요. 자, 1억이 나왔는데 얘는 감면이 된다며. 그래서 감면을 동일한 금액을 뺐습니다. 왜? 세금의 100%를 그대로 빼주니까. 이분이 내야 될 세금은 제로입니다. 없죠. 아, 그런데 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세금 신고 내가 못하니까 세무사한테 가서 맡겨야 되는데 맡기면 또 돈 줘야 돼요. 그죠? 아니, 세금 없는데 내가 왜 가서 그런 돈을 내면서 신고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100% 감면이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감면 신청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감면이라고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감면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내가 주변에 듣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랬고 100% 세금 감면인데 신고는 안 해서 세금 감면은 받았는데 가산세는 20% 내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농지 있죠. 농지는 8년 이상 요건이 되는 경우는 감면을 해줍니다. 100% 감면. 그러면 시골에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오랜만에 땅 하나 팔았는데 주변에 다 세금 안 냈다고 그러니까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한 지나면 가산세가 뚝 날라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뭐 법에는 허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가산세만. 참 억울한 경우죠. 자, 그런 사례입니다. 자, 시골 분이 부동산을 팔아서 감면인 줄 알았더니 세금을 냈다. 와, 이럴 수도 있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이분은 3월 달에 농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 감면된다네? 차액은 한 8천만 원 정도 났어요. 그래서 세금이 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감면이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그대로 공제받아서 낼 게 없었어요. 아, 그래 세금 안 내는구나 라고 3월 달에 농지를 팔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월 달에 가지고 있는 상가도 좀 처분해야 되겠다. 상가는 가격이 요즘 떨어져서 차익이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 사서 1억 1천에 팔았으니까 1천만 원 차익 남네? 1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까지는 우리 기본세율이 6%다고 하니 한 60만 원 정도 세금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천만 원에 대해서 약 350만 원의 세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자,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1년에 모든 부동산 판 걸 다 합칩니다. 부동산 건별로 계산을 하지만 하나 팔 때 합치고 두 개 팔 때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땅을 하나 팔았다. 올해 서울에 하나 팔았다. 합쳐야 됩니다. 그죠? 합쳐서 계산해야 됩니다. 1년에 총 합쳐서 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차액을 누적적으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보시죠. 3월 달에 팔아서 세금 없고 10월 달에 팔아서 차액 1천만 원밖에 안 났는데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한 60만 원 내겠거니 해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8,800만 원이 요 상가처분 소득하고 합산이 됩니다.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8,800에서 9,800이죠. 최고 구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 8,8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감면을 해주고요. 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8,800만 원 초과한 높은 세율에다가 적용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모르면 첫 번째 1년에 여러 번 팔았을 때 합산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감면해서 세금이 없지만 그 감면한 과표가 다른 부동산 과표를 올려서 최고 세율을 맞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에 2번 팔면은 합산과세되고, 감면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안내문이 오거나 그러면 세무서가 됐든 이렇게 조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 표에서 감면세액은 세금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면됐다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신고를 하지만 산출세액에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가 있다는 걸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1년 내에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을 때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이 다 따로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꼭 합산된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합산과세된다. 100% 감면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20%를 과세받는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감면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주고 또 그런 고객이 있다면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